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파일 탐색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탐색기만 만들면 조금 간단하니까 그 밑에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하고 이름을 바꾸는 기능, 요거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트로 보시는 동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몇 회 전 강의부터 제가 코드 스타일을 조금 바꿨죠. 자, 여기 초기화 영역에서는 이제 변수를 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두 개를 더 뒀습니다. setUI 함수랑 setSlot 함수를 제가 두 개를 뒀는데, 변수 지정 부분이랑 UI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슬롯을 지정하는 부분, 요거를 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쉽게끔 제가 좀 의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etSlot에서 지정한 그 함수들을 또 다시 한 번씩 보면서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 초기화 영역에다가 거의 다 때려박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공부하시는 거니까 좀 보기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수정을 해놨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패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로입니다. 지금 이 경로가 맨 처음 요 루트, 요 C에다가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이건 계속 바뀔 거예요. 자, 요 인덱스라는 거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선택한 내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위치, 그런 것들을 저장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TV라고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트리뷰예요. 트리뷰 TV. 자, 요거를 제가 딴 건데, 이 트리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 계층적인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어디 밑에 뭐가 있고 그 어디 밑에는 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계층적으로 표시할 이 공간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지도 결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게 모델이 하는 일입니다. 이 모델은 Q파일 시스템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이 Q파일 시스템 모델은 파일 시스템 말 그대로 요 파일 구조, 요거를 나타내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트리뷰라는 공간에 모델을 집어넣어서 탐색기를 만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밑에는 버튼이 두 가지가 있죠. 자, 리네임하고 딜리트를 줄여놓은 겁니다. 자,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연결할 버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레이아웃 나와 있죠. 자, V박스 레이아웃 이렇게 하나 둘 셋 세로로 착착착 쌓을 수 있게끔 레이아웃을 하나 지정을 한 거고요. 자,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setUI에 가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setUI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위치랑 크기죠. 자, 위치랑 크기 지정하는 거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윈도우 타이틀도 마찬가지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주는 게 자, 모델에 루트 패스를 설정해 주는 거죠. 자, 패스 이게 뭐였죠? C였죠. 요 C 드라이브를 루트 패스로 설정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뭐 어떤 다른 경로를 하더라도 일단 여기 보이더라고요. 일단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값이니까 제가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부분은 뭐죠? 이 트리뷰에서 보여줄 모델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델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 C 드라이브를 루트로 가지고 있는 모델을 트리뷰에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TV에 다시 set column width라고 되어 있고 자, 0, 250을 집어넣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시면 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있고 타입이 있고 데이터 모디파이드라고 해서 이제 총 4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균일하게 너비가 가여 있습니다. 원래는 한 요 정도쯤에서 균일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부분이 잘려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넓혀준 겁니다. 자, 이 부분 위치가 0이에요.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입니다. 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0번째 요 네임에 해당하는 부분의 너비를 250으로 해서 조금 넓혀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레이아웃에다가 자, 위젯을 하나씩 추가를 하고 있죠. 자, TV, 자, 트리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버튼이랑 그 다음 리네임 버튼 요거를 하나씩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레이아웃을 요 셀프 요 폼의 기본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이 부분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인터페이스는 간단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롯을 한번 봐야겠죠. 자, 뭐 슬롯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TV 말 그대로 트리뷰를 클릭할 때마다
자, setIndex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얘네들 여기 요소들이 있죠. 이런 요소들을 클릭할 때마다 setIndex 함수를 호출을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거 각각의 함수와 연결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 이걸 클릭하든 이걸 클릭하든 이걸 클릭하든 어떤 함수가 어쨌든 진행이 되겠죠. 자,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트리뷰랑 연결되어 있는 요 setIndex라는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setIndex는 말 그대로 요 인덱스 값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self.index라는 변수를 생성을 했었죠. 거기서는 none이라고 해서 아무 값도 집어넣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요 인덱스 값을 self index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인덱스 값은 요 setIndex 안에서 쓰는 거고요. 셀프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클래스에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덱스 값을, 인덱스 위치 값이라 그랬죠? 인덱스 값을 집어넣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인덱스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바뀔 때마다 그 위치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 이름을 바꿀 때 또는 삭제할 때 필요하겠죠.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인덱스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보통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이것도 이제 함수니까요.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이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tb 클릭드 커넥트에서 슬롯을 걸어준 건데 set index를 이제 호출을 하긴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index라는 부분을 넘기는 부분이 없어요. 그쵸? 셀프는 항상 뭐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인덱스는 어디서 넘어왔냐는 거죠. 자,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클릭드라는 함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참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당 이제 함수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저도 뭐 알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자, 아무튼간에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 있다 정도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자, 시그널. 자, 신호를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클릭드 커넥트, 뭐뭐뭐 커넥트, 뭐뭐뭐 커넥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들어와 보시면은 다 여기 시그널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자, 시그널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니까 Q 모델 인덱스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호출을 할 때 알아서 같이 넘어가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그널이라는 걸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자, 여기도 시그널이 있죠. 여기도 Q 모델 인덱스가 있네요. 자, 그러면 activated.connect 해서 어떤 함수랑 연결을 하게 되면 그 함수에 마찬가지 여기도 Q 모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넘겨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 Q 모델 인덱스였잖아요. 이 Q 모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일단 여기에 담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자, 그래서 여기에 set index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여기 클릭드라는 부분이 Q 모델 인덱스였죠. Q 모델 인덱스가 요 인덱스라는 곳에 담기고요. 이거랑 이거랑은 똑같은 겁니다. 그 인덱스 값을 우리 전체 클래스 변수에 해당하는 self.index에 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클래스에서 현재 선택한 인덱스의 값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름을 바꾸는 함수인데요. 이름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단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OSCHDIR 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change 디렉토리라는 뜻입니다. 현재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테스트,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를 테스트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밑에 있는 파일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를 뭐 예를 들어서 리턴 제로로 바꿨다. 그러면 리턴 제로 안에 있는 파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 경로를 적지 않아도요. 그 경로를 기준으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가 지금 어디, 내가 지금 선택한 디렉토리가 어딘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안쪽에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셀프 인덱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셀프 인덱스는 방금 전에 함수에서 봤듯이 현재 내가 선택한 항목의 위치를 알려주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여기서는 뭘 하고 있냐면은 self.model.par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arent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인덱스의 상위 인덱스를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빈 파일 2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현재 인덱스는 이놈이겠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현재 인덱스는 빈 파일 2번이에요. 자, 그런데 parent라는 건 뭐냐면 얘 바로 위에 있는 요놈, 요 테스트 폴더,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여기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요놈, 요 테스트, 요 상위 디렉토리를 알고 있어야지, 상위 디렉토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지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자, 빈 파일 2번을 선택을 했을 때 자, 요 셀프 인덱스가 현재 빈 파일 2번을 가리키고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상위 폴더 디렉토리가 테스트입니다. 그거를 얘가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 테스트의 경로를 얘가 구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상위 디렉토리의 경로를 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 경로를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다 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맨 첫 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name, 파일 네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위치의 파일 이름, 말 그대로 이 빈 파일 2, 요 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파일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인풋 다이얼로그가 시작되죠. 자, 이름 바꾸기, 바꿀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이제 qline edit normal fnam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뭔지는 다이얼로그를 띄워놓고 같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파일 이름 바꾸기, 요 이름 바꾸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요 이름 바꾸기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바꿀 이름을 입력하세요는 요 부분 설명이죠.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qline edit normal은 요거 그냥 기본값이니까 적어 놓은 거고요. 자, fname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어떤 값이 쓰여야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파일명을 바꾼다라는 거는 빈 파일 2번이면 예를 들어서 빈 파일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의 일부를 좀 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텅 비어 있으면 그걸 또 일일이 다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름을 적어두면은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이 위쪽에 fname이 여기에 쓰이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에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가 바꿔서 쓰겠죠. 그 바꿔서 쓴 값이 요 텍스트에 저장되고요. 자, 내가 OK를 눌렀는지 캔슬을 눌렀는지 자, 여기 res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OK를 눌렀을 경우에 실행이 되는 거죠. 캔슬을 누르게 되면은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OK를 눌렀을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while true가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는 두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while true를 벗어나야지 실질적으로 리네임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리네임은 어렵지 않아요. os.rename 해놓고 옛날 거, 그 다음에 여기다 입력했던 거, 그게 이제 바뀌는 거니까요.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self OK true, 자, OK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일단 true를 집어넣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문 돌고 있고요. 이제 i로 이제 포문이 돌고 있는데 어떤 포문이 돌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os.getcw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 여기서 바꿨던 디렉토리 있죠. 이 디렉토리 값을 가지고 오세요 라는 거고요. 요 리스트 디렉토리라는 건 뭐냐면 이 경로, 지금 제가 경로 여기 지정했다 그랬죠. 이 지정한 경로에 있는 파일 목록을 쭉 불러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밑에 더 있지만 빈 파일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그 값이 리스트로 쭉 뽑힐 거예요. 그럼 그 값을 i가 하나씩 돌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죠. 자, 요건 제가 디버깅용으로 담아 놓은 거고요.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 요 이름 바꾸기 다이얼로그에서 바꿨던 지정했던 요 이름, 이 이름과 그 다음에 여기서 돌고 있는 요 실제 파일들의 목록하고 하나씩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뀌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중복 오류, 바꿀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다시 띄우는 거예요. 다시 띄우고 나서 다시 저장을 하죠. 이 상태에서도 뭐 바꾸기 싫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캔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게 캔슬을 했을 경우에요. 자, 비교를 해보세요. 요게 OK를 눌렀을 경우고요. 낫이 들어갔죠. 요게 캔슬을 했을 경우입니다. 자, 캔슬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바꾸고 싶은 게 없는 거니까 리턴해서 요 바꾸는 함수를 종료하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 요게 넘어가겠죠.
자, 셀프 OK 펄스. 자, 일단은 펄스로 값을 줘서 아직 바꾸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자, 왜냐면은 이름을 다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쵸? 바꿀 이름을 다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전체 파일 목록과 일치하는 게 있는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펄스를 해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은 성립이 안 되니까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OK를 다시 true로 바꿔요. 그리고 다시 입력했던 파일을 다시 비교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될 테니까, 그쵸?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죠. OK가 true라고 하면 자, 브레이크. 자, 이 부분을 끝내는 겁니다. 이 브레이크라는 거는 여기를 끝내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while문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리네임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하나씩 본 거니까 전체 현재 디렉토리의 전체 파일들과 그 다음에 내가 입력했던 파일 이름과 같은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같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입력을 받고요. 입력한 값이 같은 부분이 없으면 자, 이 반복문을 나와서 자, 이 부분 rename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ename 함수에서는 파일명만 적어주시면 돼요. 패스 경로를 다 적으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변경해줬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rename 함수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삭제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업 디렉토리를 변경을 해요. 앞부분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파일 네임도 마찬가지 가지고 오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try랑 except라는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해놨는데 이 파일 입출력이나 파일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하기에는 이제 지금 기초 강의고 제가 이제 그럴 능력까지도 없고 해서 try except로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대표적인 것만 잡아놓은 상태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랑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경우가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디렉토리인지 아닌지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위치,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 현재 위치가 자, 이제 디렉토리라고 하면은 뭐예요? 디렉토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만 써 있으면은 말 그대로 디렉토리인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여기 not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디렉토리가 아닌지 확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렉토리가 아닌지 확인을 한다는 얘기니까 파일인지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일인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os.unlink 하고 파일 네임에 해당하는 여기서 정했죠? 파일 네임에 해당하는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 네임에 해당하는 파일이 삭제가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파일이 아니라면 디렉토리라면 디렉토리 조금 달라요. 자, shutil에 있는 remove tre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파일 네임을 건네주게 되면은 자,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디렉토리 안에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도 한꺼번에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것들도 구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라서 이렇게 이제 해봤고요. 또 삭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권한이 필요한 시스템 파일 삭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오류가 나요. 여러 가지 오류가 나기 때문에 요것들을 제가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맨 처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가 두 개라서 자, 일단은 자, 이 부분 C죠. 제가 테스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또 이제 하나의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을 여러 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3번을 지우고 싶어요. 선택하고 삭제 누릅니다. 지워지죠. 2번도 뭐 삭제 지워지죠. 자, 빈 파일 6번을 이름을 바꿔볼게요.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3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팡 바뀌었죠. 자, 이 3번을 다시 또 지워볼까요? 지워지고요. 자, 5번 이름 바꾸기 해서 이번에는 있는 걸로 해볼게요. 1 오케이. 자, 바꿀 이름을 입력하세요. 중복 오류, 중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다시 뭐 6으로 오케이. 자, 그럼 바뀝니다. 자, 삭제는 다 해봤고요. 자, 리턴 제로 이것도 바꿔볼까요? 이름 바꾸기. 자, 리턴 제로 다.
뭐 해서 오케이. 자, 요 경로도 바뀌죠. 자, 요것도 삭제를 한번 해봐야겠죠. 선택하고 파일 삭제. 자, 삭제가 되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강의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리턴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